머니 프리웨이의 모에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2일이고요. 오늘 얘기를 해드릴 큰 타이틀이에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어, 커리큘럼이 사실은 케이블 TV, 이 양대 케이블 TV 업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봐야 될 게 펀더멘털과 센치멘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걸 누구든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주가에 실적이 미리 선반영된 경우, 실적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향후 실적 전망이 향후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안 좋다. 이럴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의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실적 좋아진다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여기에 심리가 붙거나 아니면 어떤 대규모 호재가 하나 더 붙으면 주가는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센티멘탈을 먼저 봐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근데 만약에 펀더멘탈과 센치멘탈이 충돌을 하게 되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센치멘탈을 먼저 선택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이죠. 넷플릭스라든가 넷플릭스 뭐 그 외에도 뭐 슈퍼마이크로, SMCI, TSMC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실적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향후 실적 전망치를 안 낼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왜? 뭐 그거는 그들의 속사정이겠지만 시장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이유는 이제 피크 찍었나 보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충분히 주가를 하락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케이블 업체예요. 케이블 및 미디어 업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양대 케이블 TV 업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컴캐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컴캐스트는요 글로벌 미디어 및 기술 회사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미디어 사업을 확장하였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2013년 MBC 유니버셜 메디아, 미국 3대 방송사 중에 하나인 MBC, 그 다음에 영화사 유니버셜 픽처스의 모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6년에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우리 다 알고 있는 쿵푸라든가 슈렉, 쿵푸 팬더 슈렉 이런 거를 제작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죠. 그 다음에 2018년에 스카이그룹, 가입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국 최대 위성방송사 이거를 꼽을 수 있고요. 현재는 엑스피니티, 컴캐스트 비즈니스, 스카이를 통해서 광대역 무선 및 비디오를 제공을 하고요. MBC, 텔레몬도, 그 다음에 유니버셜, 피콕, 스카이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스포츠, 뉴스를 제작 배포하고 스트리밍합니다. 또한 유니버셜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엔드니까 익스페어런스를 통해서 테마파크와 명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요. 주요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개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연결 및 플랫폼, 두 번째, 콘텐츠 및 경험. 이렇게 좀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및 플랫폼 쪽에서는요. 미국, 영국, 이탈리아에서 광대역, 무선, 비디오 및 유선 음성 사업을 포함해서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스카이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콘텐츠 및 경험 부문에서는 시청자를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뉴스, 기타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고요. 미국과 아시아에서 테마파크와 어트랙션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일 39.62였고요. 이거는 이제 상승을 좀 했어요.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빅테크였고요. 뭐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무선통신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펀은 10배, PBR은 1.94배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뭐 배당은 밑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배당은 0.31입니다. 0.31. 근데 연간 배당률이 2.96이었는데 아까 보게 되면은 이제 3.3%가 넘었어요. 3.1 이 정도 되는데 요 사이에서 주가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4월 2일 날 배당을 했습니다. 4월 2일 날.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셔 이게 뭐냐면 배당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 비율. 그 다음에 디비전스 그로우는 11년 동안 배당이 성장했다.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년 동안 매년 배당을 늘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2년에 0.27, 2023년에 0.29, 그다음에 2004년에는 조금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뿐만이지 2분기, 3분기, 4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0.29는 유지를 하게 되면 아마 11년 만에 실제 그 배당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실적이 좀 잘 나오면 그때 좀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오퍼레이션 마진, 즉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넷마진이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는데 매출은 좀 늘어나요. 매출은 좀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안에서 충분히 단타를 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실적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수치상으로 보면 실적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게 왜 두 개의 지표가 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2024년에 순 매출액이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고 영업이익 보게 되면 영업이익도 여기가 잘 컸네요. 영업이익은 2022년이 아니네요. 사상 최대네요. 그렇죠? 사상 최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상 최대 종목들만 들고 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역시 사상 최대. 요게 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저는 EPS라고 보거든요. EPS.
EPS 사상 최대.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쨌든 요거 요렇게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올라갑니다. 그쵸? 올라가요.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순이익 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마진도 역시 올라갑니다.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단기 순이익률도 역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출은 좀 줍니다. 매출은 좀 주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쭉 보시게 되면 단기순이익 늘어나요. 단기순이익 늘어나고 이게 보게 되면 뭐 어떤 특징을 가지지는 않습니다만 EPS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EPS. 그러면 당연히 단기순이익 늘어난다라고 보시고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늘어나고 매출액도 역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4분기만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그 마켓 스크리너예요. 마켓 스크리너 기준인 거고요. 스크리너. 제가 그 하나 더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100% 맞는가 확인을 좀 했는데 팀랭크라고 있어요. 팀랭크. 랭크스입니다. 팀랭크스는 0.99예요. 0.99. 그러면은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더 늘어난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여기에서 나온 것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폭넓게 0.91에서 0.99 사이는 컨센서스 안에 범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프라이즈가 터지게 되면 주가 상승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야후파이낸스 기준인데요. 야후파이낸스 기준이 보게 되면 42에서 57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50.14가 평균이고요. 이거는 매수죠. 매수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BNP 파리바스에서는 비중 확대해서 홀드로 축소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레드번 아틀란틱에서는 역시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후 파이낸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팀랭커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로우가 44예요. 44에서 57 고점 똑같습니다. 57이고 컨센서스는 요것보다 좀 높습니다. 50.8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취합하는 게 좀 다릅니다. 취합하는 게 좀 다르고 어느 게 먼저 체크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게 먼저 체크가 되는지. 그래서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 전에 그냥 이슈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컴캐스트를 제가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올해 2024년 7월 달에 뭐 있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파리올림픽 있어요. 파리올림픽. 파리올림픽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광고가 됩니다. 광고 해야겠죠. 이 광고가 MBC 유니버셜 여기에서 최대로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어요. 신기록.
올림픽 판매 신기록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그만큼 더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사실은 IOC 스폰서들이 뭐 게임에 대한 광고 지출을 줄였는데 올해는 좀 한 18% 정도 2021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을 좀 시켜드린 게 뭐냐면 2024년의 실적이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입니다. 2019년부터 제가 아까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냥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2.83입니다. 2.83 그리고 2.28이에요. 2.28 당연하죠. 2020년에는 당연히 좀 떨어지죠. 그러다가 2021년에 3.04였다가 이게 이상하게 2022년에 박살이 한번 납니다. 1.21로 그리고 2023년에 3.71로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 반등 나오고요. 올해 예상이 3.9예요. 3.9. 그럼 사상 최대인데 그럼 주가는 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가는 더 가야 됩니다. 그럼 사상 최대인데 지금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펀더멘탈은 좋은데 센치멘탈은 좋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 저평가다라는 심리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컴캐스트의 주가는요. 그냥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가는 겁니다만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즉 주가가 38.5에서 47.5까지는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41 41에 사게 되면 47.5까지 주가 상승 가능하겠죠. 47.5 매수는 41 돌파를 하든가 혹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39에서 매수를 해서요. 39에서 매수를 해서 38.5를 손절가로 잡으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1, 2,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반기처럼 이런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캐스트 좀 펀더멘탈 괜찮아지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 차트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차트 커뮤니케이션즈 광역대 연결 회사이자 케이블 사업자 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는 일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살짝 달라요. 스펙트럼 브랜드를 통해서 41개 주에 3,2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아까 컴캐스트가 1위였다라고 하면 2위는 차터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인터넷, TV,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가정용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스펙트럼 비즈니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과 결합된 다양한 광대역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게 이제 하는 일인 거죠. 그다음에 스펙트럼 엔터프라이즈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을 위해서 고도로 맞춤화된 파이버 기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스펙트럼 리치는 현대미디어 환경에 맞는 맞춤형 광고 프로덕션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에게 뉴스 보도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는 스펙트럼 모바일 서비스는 버라이존과 함께
와이파이와 결합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비싸요. 259달러입니다. 259달러. 거의 뭐 260달러고요. 그다음에 52주는 458인데 거의 뭐 40% 정도 하락했죠. 40% 하락. 그리고 펀은 8.92, PBR은 3.47배인데 그냥 앞서서 얘기했던 컴캐스트와 비교를 하게 되면 퍼가 10배였어요. 퍼는. 근데 이거는 성장성보다 PBR 쪽으로 많이 본다라고 하면 뭐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2배 수준이었는데 요거는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실적 더 벌면 실적을 통해서 수익이 더 나오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요. 요거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계속 증가를 해요. 매출액도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살짝 증가를 합니다.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거의 뭐 비슷한 흐름 보여주게 되고 당기순이익 역시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수치로 한번 볼게요. 수치로 확인해 보게 되면 2024년 순매출이 사상 최대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는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근데 더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EPS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EPS는 사상 최대. 사상 최대. 저는 EPS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게 뭐 왜 그러냐면 분명 그 영업이익은요 본업을 통해서 달성되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빚도 갚고 뭐 써야 될 거 쓰고 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제하고 세금까지 다 제하고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잖아요. 세금까지 다 제외를 하고 이 안에서 배당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EPS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하나 잠깐 들어드리자면요. 똑같이 A라는 기업이 100억을 벌어요. A라는 기업이 100억을 벌고 B라는 기업이 100억을 법니다. 근데 주식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100만 주예요. 100만 주. 이거는 1000만입니다. 그러면은 EPS를 보게 되면 EPS는요. 당기순이 이거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죠.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돈은 벌지만 얘네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주당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EPS를 보는 거예요. 근데 EPS 기준으로 사상 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의 특징을 잠깐 보게 되면 퐁당퐁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았다 떨어졌다 좋았다 떨어졌다 좋았다 떨어졌다 계속 이래요. 퐁당퐁당입니다. 퐁당퐁당. 그래서 순매출을 보게 되면 이때 좋아졌다 이때 좋아지죠. 그렇죠? 영업이익도 이때 좋아지고 이때 좋아지고 당기순이익도 이때 좋아졌다가 이땐 좋아졌다가 떨어졌네요. 그렇죠? EPS 보게 되면 2분기 그다음에 3분기의 실적이 잘 나오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것도 퐁당퐁당이에요. 거의 퐁당퐁당입니다.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똑같죠. 퐁당퐁당. 근데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EPS 33이잖아요. 33.54 예상하고 있거든요. 사상 최대라서 EPS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매수하려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보고 매수하고 나올 때쯤 보고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고 요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매수를 얘기를 했어요. 매수를 얘기를 했고, 어, 팀랭커도 역시 매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 뭐 홀드 요 사이인데 둘 다 투자 의견은 매수가 맞아요. 매수가 맞고 지금 여기에선 220에서 660까지 있잖아요. 근데 팀랭커의 경우는 250에서 660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똑같고요. 요거는 똑같고 평균을 355.12달러로 얘기를 했는데 팀랭크에서는 376.38을 얘기를 했어요. 팀랭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서 제가 왜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투자 등급은 뭐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2024년 4월 9일에요. 4월 9일에 시티은행에서 차터의 목표 주가를 시티가 안 나왔네 여기는. 시티에서 그냥 적을게요. 4월 9일에요. 목표 주가가 340에서요. 30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중급 등급. 그다음에 BOA 시큐리티 뭐 여기에서는 350에서 목표 주가입니다. 350에서 315로 낮췄습니다. 근데 역시 중립 등급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도이치뱅크를 확인해 보게 되면 목표가가 375였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320까지 낮췄어요. 그런데 컨센서스는 보합이란 얘기예요. 홀드 유지. 그래서 목표 주가도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표 주가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올해 실적은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인데 불구하고 주가는 2018년 저점 부근까지 좀 떨어졌어요. 제 생각은 여기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컨센서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320 정도는 사실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에서 320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항을 지금 투자 의견들은 목표가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2.0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2018년 이후로 역사적인 저점이고 실적은 사상 최대예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요 부분이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역사적인 바닥 부분이라서 매수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01 그리고 보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쭉 올라가고 320까지는 맞아요. 320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오기 전에 300일이 강한 저항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254.31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그리고 지금 저항 부분까지 왔는데요.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약 한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0 이상까지는 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단순히 단기적인 목표가는 320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400 사실은 450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이블 TV 양대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참고로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컴캐스트 실적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 4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확인해 보세요. 컴캐스트의 실적이 나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뭐가 이슈가 있었냐면 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네는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종목을 좀 찾고는 있습니다만 종목들이 금융주 그리고 전력주가 좀 지난주에 상승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 종목들은 좀 실적 대비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케이블 TV 업체 그냥 보수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고요. 일단은 야후 파이너스에서 나온 기사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를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나오지 않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4월 22일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의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